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반기 글로벌 경제 방향, 또 변동성 높아진 세계 경제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향방, 또 미국의 월가 반응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뉴욕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9월 들어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그 틱톡 매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불협화음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의 부양책 협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요 기업 주가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고, 또 코로나 사태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브라질, 또 아르헨티나, 인도 뭐 이렇게 그 인구가 많은 대국들 중에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실물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지난 18일 보게 되면 애플 주가는 3% 정도 하락을 했고, 또 아마존도 1.8%, 테슬라는 약 4%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그 경제의 불안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이 지금 트럼프와 조 바이든인데요. 하반기를 뜨겁게 달굴 사람들입니다. 11월 3일 날 제가 이제 뭐 대선 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대선 일정에서 이분들이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경제를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나이가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5세, 또 조 바이든 후보가 79세인데, 만약 이분이 4년을 대통령을 한다면은 83세까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13세 나이가 결코 적지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79세까지 하니까 그렇긴 하겠는데, 두 사람 다 나이에 가장 그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 바이든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치매에 걸렸다, 뭐 이런 등등 나이와 관련된 그런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죠. 미국 대선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3일 날, 지금부터 이제 약 43일 남았네요. 11월 3일 날 유권자 투표를 하고요. 12월 14일 날 선거인단이 투표가 되겠죠. 그럼 선거인단이 12월 14일 날 투표를 하고,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면은 1월 6일 날 선거인 투표가 개표가 되겠고, 또 1월 20일 날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그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그 격차가 차츰차츰 좁혀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성추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4년 전에도 선거 때도 성추문에 휩싸였는데, 이번에 또 성추문에 휩싸였다는 그 주장을 제기한 사람은 전직 모델인 에이미 도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97년도에, 지금부터 약 23년 전이죠. 이 사람이 현재 47세니까 23년 전이면 2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97년도 9월 5일 날 뉴욕에서 열린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VIP 관람석으로 초대를 받아서 일행이 함께 보러 갔었다가 거기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는 즉각 도리스에게 성추행을 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또 전면 부인을 했죠. 그랬는데도 이런 그 성추행이든 이런 모든 불리한 내용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또 새롭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다음은 그 1등주인 애플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조용히 내리막길 탄 애플, 2주 만에 주가 22% 급락이라는 주제인데요. 9월 1일 날 134.18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 날 4대 1로 주식 분할을 하고 9월 1일 첫날이 되는데, 이날 좀 하락을 했죠. 장중에는 137.98달러까지 올랐었는데, 9월 18일 날 106.84달러로 약 13거래일 만에 22%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2% 급락을 보게 되면은 8월 한 달 동안에 약 21.4%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한 달 동안 상승한 것을 지금 13거래일 만에 모두 반납한 셈이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시가총액도 약 5,320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차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애플에서 여러 가지 신제품 발표회가 있었는데, 팀 쿡 최고 경영자가 직접 했는데 여러 가지 아쉽다는 평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이제 급락세에 들어간 것이고요.
최근에 조정기에 들어간 것과 기술주 나스닥 지수의 하락과 또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1등 주식 또 세계의 1등 주식인 애플이 조용히 내리막길을 탔다는 그런 보도와 함께 지금 9월 13거래일 만에 22% 하락을 했다. 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그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은 전반적인 9월 조정기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와 실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9월 달에는 한 주 반 정도 지금 남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 테슬라 다 마찬가지인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하고 현금 확보를 최대한 해서 더 하락할 것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일 하반기의 이슈로 미국의 대선을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 또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지금 틱톡으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미국의 대선 이슈 또 미국의 무역 마찰, 애플이 급락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9월 남은 기간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